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유전, 그래서 유전과 특히 이번에 1단원, 이제 염색체와 유전 물질에 대해서 수업을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인체에 대해서 흥미롭게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유전인데, 유전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생명과학 원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하드하게 응용이 많이 돼서 나오는 부분입니다. 물론 요새 교과 과정이 살짝 바뀌어서 유전에서 약간 어려운 부분이 좀 빠지긴 했어요. 그래서 요번 올해 수능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도 직결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뭐 독립, 연관 이런 개념들이 좀 빠졌는데 그렇지만 우리 여러분들 그래도 유전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공부하기 위해서 어, 이런 멘델의 법칙 이런 부분들까지도 좀 더 추가해서 수업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시간 염색체와 유전물질 특히 이 부분 기본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오개념 없이 파악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어, 특히 유전은 기본적으로 용어 정리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 정리를 잘 정리하시고 저와 함께 수업을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업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교과서 112쪽입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 요 염색체와 유전물질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번 시간에 배우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는 세포분열, 특히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요거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오는 요 개념들. 그래서 요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요 개념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제 잘 알다시피 그, 어, 제가 한번 써볼게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잘 알다시피 요게 이제 아메바예요, 아메바. 네. 그래서 아메바 같은 경우는 단세포잖아요. 단세포 생물인데, 그래서 얘는 단세포 생물인데, 이 단세포 생물인 아메바 같은 경우는, 단세포 생물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딸세포, 한마디로 세포 분열 한 번만 하면 새로운 생명체가 생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이 모세포라는 개념이 뭔지 알죠? 엄마가 되는 그러니까 세포 분열 전의 세포를 모세포라고 한다라면 새롭게 떨어져 나와서 새롭게 생기는 세포들 이런 세포들을 어떻게 보면 딸세포가 되는데 이 딸세포 두 개가 생길 때 이 딸세포 두 개가 유전적으로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세포 분열이라고 하죠. 이러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뭐까지 나눠줘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이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유전 물질 이런 것들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딱, 두 개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두 개로 똑같이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어떤 식의 방법을 이렇게 나눌 거냐.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유전자, 염색체, 그리고 어떤 식으로 유전적인 방법으로 유전물질이 나눠질지까지를 잘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DNA예요. 지금 DNA입니다. 그래서 이중가닥의 DNA입니다. 그래서 이 DNA에 뭔가 단백질이 팍 붙었어요. 이건 자세하게 배울 거면서 무슨 단백질인지는 단백질이 붙여서 지금 꼬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 양이요. 우리 세포 안에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요 기본적인 구조를 뉴클레오좀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이제 또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뭉치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타래 같은 어떻게 보면 DNA의 양이 엄청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꼬이면서 뭉치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의 두께는 30 나노미터밖에 안 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얇은 나노미터 단위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면 조금 더 확대를 시켰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 꼬여서 얘네들이 다시 코일화가 된 것이 굵은 코일처럼 보여서 얘네들이 또 꼬였을 때
비로소 이제 뭐가 되냐 하면 바로 우리가 잘 보는 염색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체는 하나의 염색체 안에 DNA가 엄청난 양이 많아요. 지금 이렇게 염색체가 됐을 때 드디어 분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중기를 거쳐서 말기 이제 네, 분리가 됩니다. 후기를 거쳐서 말기를 거쳐서 딸세포가 되는 우리 첫 번째 우리 그 서론 질문에 어떻게 보면 이게 답이기도 하죠. 아, 저런 식의 유전 물질이 실타래처럼 흩어져 있었는데 걔네들이 응축돼서 그 과정 굉장히 정교합니다. 응축돼서 걔네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과정입니다. 이것까지 이제 차곡차곡 우리 배워 나갈 겁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하나의 용어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우리 먼저 알아야 될 것, 우리 교과서에서도 나와 있어요. 112쪽에 우리 DNA, 그 다음에 유전체, 염색체, 유전자 이 네 가지 개념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개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미 다 배운 게 있어요. 뭘 배웠죠? 우리 뭐 어렵지 않게 다 배웠습니다. 먼저는 우리 맨 처음에 우리 이제 요 DNA는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죠? DNA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DNA는 몇 중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이중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중 가닥으로 되어 있는 우리 DNA. 그래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무슨 물질을 가지고 있죠?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있는데 뭐 우리 잘 배웠습니다. 우리 DNA 이 통합과학 시간에도 배웠고 우리 사실 생명과학 원 시간에는 자세하게 배운 개념은 아니지만 우리 그래도 이제 살짝 그러면 우리 한번 우리 1학년 때 배운 DNA의 개념을 한번 복습하는 개념에서 몇 가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그래서 DNA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 디옥시 디옥시리보스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가지고 디옥시리보스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 DNA는 뭐로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 하면 기본적인 요게 이제 뭐죠? 요게 당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디옥시리보스라고 하죠. 디옥시리보스라고 하는 그래서 당이에요. 그래서 디옥시리보스 그래서 이게 디옥시 이런 것들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얘네도 오탄당인데 그래서 탄소가 5개로 되어 있는 오탄당인데 그 중에 산소 하나가 없어서 디옥시라고 불리고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봤어요. 한쪽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염기가 붙어 있고 한쪽에는 뭐가 붙어 있냐면 여기에는 인산기가 붙어 있죠. 그래서 DNA의 기본 구조는 당과 인산의 기본적인 이런 결합, 뼈대를 이루고 요 염기는 어떻게 되어 있죠? 염기는 크게 몇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DNA 염기는 4가지죠. 그죠? DNA 염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A와 그 다음에 T와 그 다음에 C와 G 그래서 뭐 아데닌, 티민, 사이토신, 그 다음에 구아닌 이런 4가지의 염기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알고 얘네들이 상부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DNA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이 바로 뭡니까?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유전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알아야 될 개념이 있죠. DNA 이 전부가 다 유전자냐? 다 그러니까 유전정보, 우리의 형질을 나타내는. 그래서 형질이란 개념도 우리 어떻게 보면 겉보기, 단백질 이런 것들이 다 형질인데 이런 것들을 다 나타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 겁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DNA는 유전 물질을 이루는 그러니까 얘네들을 다른 말로 이제 핵산이죠. 그래서 유전 물질을 이루는 전체. 그래서 이 DNA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면 여기서 이제 한 단계 추가를 시킬 겁니다. 바로 한 단계 추가되는 게 이게 게놈이라고 오히려 많이 유전체보다 오히려 익숙한 단어가 바로 게놈일 거예요. 게놈 프로젝트 너무너무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은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의
전체예요. 그러니까 얘는 유전물질 전체, 이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전체,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물질 전체를 다 유전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떻게 보면 뭐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 그러니까 유전자와 유전체는 뭐가 더 큰 개념이냐면 당연히 유전체가 훨씬 더 큰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DNA와 유전체는 비슷한 개념일 수 있어요. 우리 한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 물질은 DNA로 있는데 그 전체적인 유전 물질의 전체를 다 유전체라고 한다면 근데 거기서 뭐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요 유전자는 요 쥔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 쥔이라고 하는 유전자는 확실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죠? 왜? 쥔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는 뭐가 되는 부분이에요? 형질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의 형질이 된다는 것은 얘는 뭐가 된다는 거냐면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 이 센트럴 도그마, 우리 통합과학에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센트럴 도그마가 뭡니까? DNA가 뭐가 돼서 RNA가 돼서 뭐가 되는 거? 프로테인이 되는 거. 많이 들어봤죠? 프로테인이 뭐예요? 단백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겉보기의 형체, 우리가 얼굴이 이렇게 생긴 거, 눈이 이렇게 생긴 거, 귀가 뭐 이런 머리, 뭐 곱슬 이런 것들이 다 뭐의 차이예요? 단백질의 차이예요. 그렇다는 것은 어떤 단백질이 발현되느냐의 차이인데 그것에 결정되는 이 기본적인 구조는 바로 뭐로 인해서 결정된다? 바로 DNA로 인해서 결정된다. 이해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DNA로 인해서 단백질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형질이 되는, 발현이 되는 부분을 바로 유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전자는 엄청나게 많은 DNA 양에 비해서 퍼센테이지가 굉장히 작아요. 1. 몇 퍼센트, 2. 아주 작은 부분밖에 안 돼요. 아주 일부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교과서에서 나오지만 유전자의 수가 한 2만 5천 개에서 한 3만 개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한 이 정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번에 이제 알아야 될 개념은 바로 염색체입니다. 염색체는 DNA가 평소에는 DNA 형태로, 특히 이제 물론 평소에도 DNA 형태로 없습니다. 핵 안에는 크로마틴이라고 해가지고 염색사 형태가 어떻게 보면 기본 형태인데, 어, 요 염색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요 DNA가 히스톤 단백질과 아까 최초의 영상 봤을 겁니다. 히스톤 단백질과 꼬이고 꼬여서 꼬여 나가서 염색체가 돼서 염색체까지 응축이 된 상태.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염색체는 얘는 세포 분열 위해 어떤 상태냐면 응축이 된 상태라는 거예요. 세포 분열을 위해 완전히 꼬여 있는 상태, 응축되어 있는 상태. 세포 분열을 위해서. 염색체 같은 경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림을 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염색체예요, 염색체. 그죠? 염색체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리죠. 그래서 요 가운데 동원체가 있고요. 그리고 동원체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염색체를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요 염색체 여러분들 이건 자세하게 제가 또 설명을 할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뭘로 이루어진 염색사가 꼬여서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염색체는 언제만 보이냐 하면 얘네들은 분열기 때만 보여요. 네, 얘네들은 분열기 때만 보이고 얘네들이 염색사가 기본 핵 안에 있는 핵 안에는 어떻게 보면 염색사 형태로 존재가 하죠. 근데 염색사도 아까처럼 확대를 해보면 요런 구조로 돼 있더라. 요게 뭐냐? 바로 뉴클레오솜. 요거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거기다가 제가 유인물도 새롭게 드릴 거지만 요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뉴클레오솜. 그래서 뉴클레오솜이라는 뉴클레오타이드랑 또 달라요. DNA에서. 그래서 DNA의 이 기본
인산단염기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했다라면 요 염색사를 이루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염색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솜이다. 뉴클레오솜은 뭐 플러스 뭐다? DNA 플러스 뭐다? 바로 히스톤 단백질이라는 거. 히스톤 단백질은 왜 이렇게 많이 있냐? 이게 아니라 8개의 단위체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8개의, 우리 어떻게 보면 저번에 우리 많이 이제 이야기를 했었지만 헤모글로빈 같은 경우는 단위체가 몇 개죠? 4개입니다. 4개의 단위체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헤모글로빈이 된다면 히스톤 단백질은 8개의 단백질이 모여서 하나의 히스톤 단백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구조적인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얘네들로 인해서 꼬이지 않게, DNA가 워낙 얇고 방대하니까 얘네들이 그냥 있으면 꼬이다 보니까 얘네들을 이제 잘 패킹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요 패킹에 대한 심화 영상도 나중에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념. 그래서 제가 아까도 다시 한번 또 얘기하지만 DNA 전체가 네. 그래서 DNA 전체가 이 DNA 전체가 다 유전자는 아니라고 했어요. 유전자는 그 일부, 여기서도 이제 있지만 일부만, 이 DNA 중에서도 일부만 유전자다. 그래서 요 개념까지, 요 4가지의 용어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바로 제가 약간 심화해서 한번 이 염색체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를 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이 염색체로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요게 지금 염색체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분열기라는 거예요. 이 세포가 지금 분열기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염색체로 지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체의 구조는 제가 다시 한번 깔끔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굉장히 헷갈린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염색체를 이제 확대해 보겠습니다. 확대해 보니까 이게 지금 염색사가 알고 봤더니 이 크로마틴이 염색사인데 염색사가 알고 봤더니 이렇게 꼬여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염색사가 꼬여 있고 요 안에 지금 나와 있는 요게 바로 네, 뉴클레오좀. 네,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뉴클레오좀. 그래서 얘가 염색사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리고 히스톤 단백질. 제가 단위체 몇 개? 8개. 그래서 8개의 히스톤 단백질과 한 바퀴, 2바퀴 반이 이렇게 감겨져 있어요. 지금 이런 것들까지는 뭐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세틸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걸로 인해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도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계속 꼬여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저기가 특히 뭐라면 유전자라면 제가 풀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심화적으로 봤을 때 뭐 이름 전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얘는 풀리는데 도와주는 유전자, 얘는 꼬이는데 도와주는 유전자, 이런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를 한번 더 흥미롭습니다. 지금 얘네들이 지금 뭉치고만 되면 안 돼요. 저희가 유전자라면 발현을 시켜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 보세요. 저 유전자, 풀리는 유전자들은 얘네들이 이제 딱 반응을 하면 얘가 풀리도록, 지금 풀리죠. 이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이제 전사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전사, 바로 뭡니까? DNA에서 RNA로 되는 거. 왜 RNA로 돼요?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반대로 꼬이게 만드는 거. 응축시키는 거. 바로 저 빨간 단백질. 그래서 저 이름 당연히 몰라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응축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기하죠. 그래서 이런 원리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제가 심화적으로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정리가 되시죠? 전체적인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우리 교과서 114쪽으로 갑니다. 우리 교과서 114쪽으로 가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사람의 염색체와 요번에 이제 상동 염색체, 대립 유전자, 요 개념까지도 확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굉장히 이제 중요한 개념들 또 하나씩, 유전적인 개념은 이 기본 개념 여러분들이 정말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됩니다. 계속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알아야 될 개념이 바로 뭐죠? 바로 핵형이죠. 핵형. 지금 핵형, 어떤 게 핵형이냐? 지금 요게 지금 사람의 핵형이에요. 지금 사람의 핵형 중에서도 지금 남자의 핵형과 여자의 핵형을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핵형은 종마다 다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지금 이 몇 개죠. 지금 이 핵형을 보면, 그러니까 핵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열시켜 놓은 거예요. 배열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염색체를 배열을 시켜 놓은 거예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배열을 시켜 놓은 거예요. 모두 배열을 시켜 놓다 보니까 이걸 통해서는 여러분들 뭐를 알 수 있을까? 일단 수도 알 수 있고, 얘를 통해서는 수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모양도 알 수 있어요. 그죠? 모양이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길이가 어떤지, 그리고 크기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핵형을 통해서 핵형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유전자를 알 수는 없어요. 유전자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염색체 안에 아주 DNA가 꼬여져 있는 거. 그래서 핵형을 통해서 유전자가 어떤지는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염색체의 모양이 어떻게 됐는지. 그래서 이런 돌연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있죠. 이런 거 나중에 또 배울 겁니다. 그래서 핵형이란 개념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배열을 시켜놓은 거고, 특히 핵형을 통해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남자, 여자, 성별의 차이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개수, 지금 이게 지금 사람 같은 경우는 몇 개입니까? 46개라는 것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그죠? 46개. 그래서 모든 동물이 다 수가 다릅니다. 물론 같은 것도 있어요. 46개와 동일한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핵형은 다르겠죠. 모양이 다 크기가 달라요. 그렇겠죠. 그래서 크기와 모양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바로 핵상입니다. 얘는 어떻게 보면 수 개념이에요. 수 개념. 그래서 여러분들 핵상을 어떻게 쓰는지 많이 봤을 거예요. n 아니면 2n이라고 씁니다. 핵상 이퀄 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핵상은 n 아니면 2n으로 쓰는데 한마디로 염색체의 한 세트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시듯이 한번 사람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람 같은 경우는 몇 개를 가지고 있냐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46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상동 염색체라는 개념하고 같이 설명을 할 겁니다. 46개인데 얘가 46개가 다 다르지 않아요. 얘는 한마디로 몇 쌍을 얘기하냐면 얘는 23쌍을 가지고 있어. 왜 23쌍이야?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는 남자에게서, 그러니까 아빠에게서, 하나는 여자에게서, 그러니까 아빠, 엄마. 그래서 아빠에게서 절반을 받고, 엄마에게서 절반을 갖기 때문에 총 개수는 46개지만 어떻게 보면 쌍으로 존재합니다. 지금 요 개념이 그래요. 요게 지금 하나의 상동 염색체예요. 요게 하나의 상동 염색체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게 어떻게 보면 1번 염색체지만 요건 지금 둘 다 1번이에요. 1번 염색체지만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몇 번까지 써 있습니까? 22개. 근데 23개는 어디 갔어요? 요겁니다. 하나는 성염색체는 따로 이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XY라고 하는 여기 XX라고 하는 이런 것들 지금 따로 써놨어요. 지금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상동염색체에 대한 개념도 다시 한번 개념을 가지고 왔겠습니다. 얘는 염색체가 쌍을 이룬다. 그래서 쌍을 이루어서 존재를 하는 것들이 상동염색체입니다. 쌍을 이뤄요. 그래서 하나는 남자, 하나는 여자. 그래서 그 쌍을 이룬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림유전자로 이제 나중에 가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여기 있는 이 상등염색체에 있는 그 유전자의 종류는 똑같아요.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유전자의 종류와 어떻게 보면 종류가 똑같습니다. 종류가 이해가 되시죠? 물론 여기 있는 기본적인 남자에게서 받은 염기 서열이 여자에게서 받은 염기 서열은 서로 다릅니다. 그죠? 엄마 아빠의 생김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서열들은 같지만 서열들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염색체가 가지고 있는 종류들 이런 종류들은 어떻게 보면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게 이제 쌍으로 존재를 한다는 거 요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시고 쌍으로 존재해서 그래서 이제
남자에게서, 아빠에게서 절반 받고 엄마에게서 절반을 받아서 몇 쌍, 그러니까 반반씩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에게서 받는 요 염색체의 세트가 요게 바로 하나의 n인 거예요. n. 그리고 엄마에게서 받는 염색체의 세트,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 염색체의 세트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세트, n이라는 게 하나의 염색체 세트예요. 염색체 세트는 다 종류가 다르겠죠. 1번서부터 지금 23번까지 있는 요거는 다 달라요. 크기가. 그렇지만 보통 사람은 몇 n으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바로 2n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트가 두 개씩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남자에게서 하나 받고 여자에게서 하나 받고. 그래서 이렇게 쌍으로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핵쌍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 n, 2n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표현하면 2n은 46개다. 이렇게까지 개수까지. 근데 핵쌍이라는 게 꼭 숫자까지 알려주는 개념은 아니에요. 얘가 지금 n이냐, 한 세트로 돼 있냐, 두 세트로 돼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생식세포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우리 세포 중에서 n으로 존재하는 세포. 우리의 대부분의 세포, 모든 세포들은 다 2n이죠. 그렇지만 생식세포만 n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때 핵쌍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전부 다 요거와 이런 것들은 다 상동염색체 쌍으로 존재를 하는데 요 1번서부터 22번까지는 다 얘네들을 이제 상염색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1에서부터 22번 사람 같은 경우입니다. 지금 상염색체는 23번. 그래서 뭐와 뭐가 있는 X염색체와 Y염색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X, Y도요, 서로 상동염색체라고 부릅니다. 얘들이 같이 쌍으로 움직이거든요. 어쨌든 X, Y.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는 XY가 있고요. 그죠? 남자 같은 경우 XY가 있고, 여자 같은 경우는 XX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성염색체에 대한 개념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상염수체는 생세포에만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개념은 진짜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세포는 다 몇 개씩 가지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다 46개의 염색체 수만큼 다 우리 모든 세포는 다 가지고 있어요. 단지 성염색체를 이루는 어떻게 보면 정자와 난자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한 절반, n만 가지고 있을 뿐이지 성염색체도 가지고 있어요. 성염색체의 두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 절반을 가지고 있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X를 가지고 있든지 Y를 가지고 있든지. 특히 남자 같은 경우는 X 아니면 Y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남자가 X를 줄 건지 Y를 줄 건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너 아들 못 낳았다 막 딸만 구박하고 그랬는데 절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남자가 X를 줄 건지 Y를 줄 건지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어쨌든 절반씩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어떻게 보면 성염수체도 우리 모든 세포에 다 가지고 있는 개념이라는 거. 그러니까 46개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어디만 빼놓고. 정자와 난자만 절반, n만큼 있는 거. 그래서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배운 개념을 정리하고자 우리 탐구 문제로 한번 이해를 조금 더 깊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탐구 문제 115쪽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가, 나, 다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모식적으로 표현을 한 것이고, 만약에 모든 어떤 동물에 딱 이 정도의 염색체가 지금 생긴다라고 한번 가정을 하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제 먼저 파악을 할 수 있죠. 일단 가, 나, 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한 가지 안 알려드린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여기서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뭐냐? 여러분 염색체는 보통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 상동 염색체네. 상동? 아닙니다. 요 지금 두 개가 상동 염색체로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아닙니다. 이렇게 생긴 거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그럼 이건 도대체 뭐냐? 얘는 지금 뭐가 돼 있는 상태냐? 바로 복제가 돼 있는 상태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얘는 지금 복제가 돼 있는 상태예요. 복제가. 그러니까 복제가 돼 있다라는 것은 여기 있는 유전자와 여기 있는 유전자. 그러니까 여기의 유전자랑 여기의 유전자는 완전히 동일해요. 완전히 동일합니다. 돌연변이만 일어나지 않았으면. 얘는 복제가 된 상태예요. 이제 조금 감이 잡히시나요? 복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세포를 만드는 체세포 분열 때 여기가 이제 갈라지겠죠. 여기가 샥 갈라져.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요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 바로 동원체라고 합니다. 그럼 상륙염색체는 하나를 더 그려야 된다는 겁니다. 똑같은 거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게 똑같으면 요 관계가 지금 뭐가 되냐 하면 요게 바로 상동염색체가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 두 개가 이제 합쳐져서 드디어 상동염색체가 되는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이해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번 기본적인 개념 문제를 한번 풀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알다시피 요게 이제 지금 세포입니다. 요 하나의 세포에 지금 몇 개가 들어있냐면 지금 요에 파란 거는 또 지금 똑같은 것 같죠. 얘도 상동염색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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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동염색체. 지금 개수가 몇 개예요? 일단 이런 것들은 무조건 개수를 세야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 얘는 8개구나. 근데 얘가 지금 여러분들이 그럼 8개인데 얘가 EN인지 N인지만 이제 구분하면 돼요. 근데 지금 똑같은 게 있어 보여요. 그러면 얘는 세트가 몇 세트가 있다는, EN 2세트가 있다는. 이렇게 지금 딱 문제를 푸시면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 개수 몇 개예요? 얘 지금 16,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얘 16개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이거 하나입니다. 무조건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요게 바로 가장 많이 빠지는 5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얘도 8개예요. 근데 얘도 똑같이 몇 세트인지 한번 봅시다. 몇 세트입니까? 한 세트, 요거 똑같은 거 있죠? 두 세트, 얘도, 그러니까 세트가 2세트가 있기 때문에 얘도 얘는. 근데 얘는 보세요. 얘는 같은 게, 얘는 4개인데, 얘는 같은 게 있어요? 없어요?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한 세트인 거야. 그래서,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으면 아주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토대로 해서 1번, 2번, 3번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어요. 쉽게 구별할 수 있고, 특히 똑같은 거 중에서, 왜 모양이 다르지?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아, 그런 게 성염색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한 유추해서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제가 요거는 탐구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탐구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푸시고 그걸로 출석도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집중해서 우리 생명과학 유전 가장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분명히 알아야 될 부분은 분명히 오답 없이, 오개념 없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시고요. 심화적으로 또 공부하실 부분을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